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열심히 돌리게 저 주생 김도영이 오늘 목요일 방송도 책임을 지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조금 즐거우셨나요? 저는요. 그런데 참 밤의 남자인 것 같습니다. 늘 이 밤에 피는 장미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사람들 눈에 확 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만 하면 저 이 주생 김도영이가 꽃받침이 되면서 활짝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좀 기분이 업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목요일 방송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한 주의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안고 없는 찐빵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우리가 모두 다 꼭 방긋 웃을 수 있는 부분 또는 이번 주 내내에서 내 종목분들이 개별 종목도 가고 대형주도 같이 가는 장세가 흐름이 연출되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몇 종목들만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또다시 밤에 피는 장미가 되었으면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가면서요. 지금부터 저희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 본격적으로 목요일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주식 승천 코너를 클릭하시고 나서 로그인하시고 난 다음에요. 금요일 목요일에 스튜디오에 나오신 두 분의 멘토분들 그리고 저 주생님들에게 콕콕 찍어서 질의해 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참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요. 내일 같은 경우에 또다시 종목 상담 시간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참여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목요일 방송 저 주쌤과도 오늘 이번 주를 마무리 짓는 방송 시간에 어떠한 분이 스튜디오에 똑똑하고 노크를 들으면서 찾아오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10%, 연 120% 이상 수익 추구. 10년간 4,000번 이상 확인한 경험과 감각적인 끼, 내공으로 승부한다. 꿈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 실현,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다? No! 기본으로 돌아간 분석으로 주식 투자 쉽게 하자. 계좌를 스타일리시하게 변신시키고 싶다? Yes! 트렌디한 그만의 매매법을 주목하자. 한 번 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정재훈 멘토의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아하, 이 두 분이 나오셨네요. 정재훈 멘토 그리고 최명성 멘토가 함께 목요일 밤을 책임지러 오신 것 같아요. 이 두 분 하면요. 특히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추리소설의 주인공이 좀 있다는 거겠죠. 궤도르판과 셜록 홈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증시에도요. 이런 추리소설의 주인공이 좀 있습니다. 바로 누군지 아시죠? 우리 정대희 멘토인데요. 우리 증시 조금 기분 좋게 아니면 숨어있는 것들 핵심적으로 좀 추리 좀 출발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추리는 질의를 좀 문답이 있어야 좀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네, 어떤 대답을 좀 원하십니까?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네. 같이 다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주의 반란 정도만 나왔지 지수놀이밖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요, 네.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몇 종목밖에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 네. 그러면 한 번쯤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이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네네.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좀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 그런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좀 웃으셨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워야겠다라고 세우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나요? 오늘 사실은 좀 관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네. 사실. 그런 그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애매하게 좀 돌아간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사줄 듯 하면서도 사주지 않고 그렇다가 안 사줄 것 같으면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핵심적인 그 종목군들만 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이 양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반대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도래되면 답답한 시간에 우리 셜록 홈즈, 증시의 셜록 홈즈 정재현 멘토 시간을 보냈다. 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잠시 뒤에 이슈 엔터까지 좀 상세하게 좀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단돈 1원도 이분은 허투루 쓰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마을 속에 당당한 이장님이십니다. 최명수 멘토님,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대응하셨어요? 예, 저는 그 이장답게 네. 여유롭게 풍요롭게 천천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트폴리오 저희 주식승천팀의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요. 네. 야금야금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조금씩 거두는 농사꾼의 그 땀이 배어 있는 것처럼 포트의 수익률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갔었거든요. 네. 빠르게도요. 제가 네네. 그 지난주부터 그 보험주를 강조했는데 그 아침 굿모닝 대박 시간 때 네. 보험주 메리츠화재 그다음에 현대해상 그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LIG 네. 손해보험. 근데 이게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장답게 땅을 파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저점에서 시작하는 유망주를 골라서 이제 제가 매수하고 매매하고 있는데 여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단 오늘 조금 이제 좀 서운한 것이 네. 오늘은 좀 삼성전자 위주로 대형주로 갔고요. 오늘은 좀 개별주가 조금 하락한 것 같아요. 코스닥 주식. 그래서 조금 오늘 멈칫했는데 여유롭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명수 멘토, 단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대신 우리 주식승천 시청자분들한테는 많은 종목, 좋은 종목들 많이 허투루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멘토분들을 모셔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 목요일 방송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겨울이 되면요,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밀묵, 찹쌀떡. 이 소리 참 귀에 익으시죠?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 하고 들어오면 참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매수세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요. 금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과 선물 시장에 공격적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됐다는 것이 긍정의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시장을 방어하고 우상향을 가져와야 될 기관들과의 팽팽한 기싸움이 나오면서 방향성을 좀 잃어버렸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눈치를 보고 있고 해외 증시 쪽에서도의 뭔가의 변화들이 감지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비추세 공황 영향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종목을 집어넣어야지 계좌가 승천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의 이슈 앤 토크 주제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일본 증시가 또다시 급락을 맞았습니다. 갈 때만 하더라도 참 대단하다. 인덱스,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펀드 집중하자는 얘기 엄청 많았는데요. 그때 또 상투 치고 기관 투자들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울상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국내 증시는 견고한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과연 이 지속성 그리고 우상향적인 부분이 비추세 영역에서 추세 영역으로 정확히 들어가는 것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내수주가 최근 들어서 어제와 오늘 연속성을 가지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는 달리던 말 쪽에서 조정 시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수주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삼성그룹주가 오래간만에 반란다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삼성전자가 특히나 연속성으로 아주 강한 상승되었는데요. 과연 이 삼성그룹주, 삼성 SDI, 삼성전기 등과 같이 제일모직 등과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가져올 수 있는지 그룹주의 반란 전망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요.
일본 증시 움직임이 참 심상치 않죠. 엔저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발목을 잡았었고 그 속에서 일본 증시는 인덱스만 갔단 말이죠. 종목들은 절대 강하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 속에서요. 지난주에 7% 급락.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일본 증시에 들어갔던 외국인들, 다른 신흥국가에서 나갔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자금의 이탈의 신호탄으로 본격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정재훈 멘토를 통해서 셜록 홈즈 추리 시작해 주시죠. 예, 일단 좀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일본 시장이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한 7% 차례 급락이었어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근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었고요. 첫 그렇죠. 번째는. 그다음에 미국 지표도 이렇게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미국 지표가 아니라 일단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급락의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국 시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일본 시장도 급락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면 겁니다. 선진 시장이 같이 커플링해서 올라갔던 것이 빠지는 경우에 동조하다. 아마도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표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미국에 대한 GDP 성장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이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네.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미국 GDP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2분기와 3분기는 1분기 때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왜 그러죠? 시퀘스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아하. GDP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자재 지수를 보시면 지금 현재 1차 양적 완화와 2차 양적 완화 그리고 3차 양적 완화까지 진행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1차와 2차 양적 완화 과정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같이 함께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3차 양적 완화 시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원자재 가격 자체도 일단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투기 그렇다면 세력들도 빠져나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빠져나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출구 전략을 시행했을 때는 실업률을 갖다 놓고 판단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6.5% 이하권역으로 빠지게 된다면 출구 전략을 서서히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실업률을 보게 된다면 약 7.5%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이 시기가 당장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요, 정재훈 네. 멘토 사실은요. 네. 지금 현재 미국발의 조기 완료 부분, 양적완의 완료 부분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실업률이라는 핑계를 좀 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언급이 됐던 것은 주택 지표 부분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확대됐던 부분 쪽에서 주택 가격 상승 부분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른 대안 쪽으로 위축시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업률 다음에 우리가 주택 지표까지 부정적으로 보면서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 네. 지금 현재 매월 850억 달러 정도의 MBS를 매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택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출구 전략을 서서히 진행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850억 달러에서 좀 순차적으로 줄여주는 축소되는 그렇죠. 볼 수 있다는 그 거죠. 부분들을 아마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미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급속하게 유동성을 빼앗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는 이게 시기상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을 따져보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많이 올라간 이후에 많이 올라간 그 흐름들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본 시장이 급락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좀 포인트를 맞춰보시게 된다면 환율적인 부분과 지금 최근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일본의 국채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을 보시게 된다면요. 엔달러에 대한 추이와 일본 10년 국채의 수익률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엔화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국채 수익률이 높아 국채 금리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의 이동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 그 다음에 과연 이 유동성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또 함께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에 대한 욕구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10년물 일본의 국채 추이가 사태가 강하게 좀 올라왔네요. 네. 아. 일단은 만약에 지금 현재 일본 시장이 급락에 추가적인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차라리 이 N달러와 일본 10년물 국채를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미국 지표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진 시장 자체가 다 커플링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고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와 미국 10년 국채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10년물에 대한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올해 들어서의 최고점을 넘어선 모습들이거든요. 즉 주식 쪽에서의 잠깐 어느 정도 이 출구 전략이라든지 우려감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게 가는 아닌가라고 것처럼 보여지네요. 보여질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 조정에 대한 빌미를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지금 보여주신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네. 약달러 장세 부분이 이제 강달러 장세 쪽으로 좀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일본 시장이나 우리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환율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뭐 일본 시장, 일본 엔화 약세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원화에 대한 약세 부분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전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미국 시장 그 선진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달러 인덱스 부분, 그다음에 미국채 부분에 대한 스프레드, 또한 지금 우리가 또다시 정재현 멘토를 통해서 읽어봤던 것은 엔저 부분에 따라서에 대한 일본 국채 부분의 수익률을 봤는데요. 차트상에 우리가 선상의 모습을 본다라면 분명하게 안전자산으로 살짝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시기상조다라는 정재현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집행종료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위축될 필요 없다라는 것을 결정을 지어주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요, 미국 실업자 수가 다시 증가세가 발생이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 1만 명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정재훈 멘토가 얘기했던 전략이 제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 조기 집행 완료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럼요, 최명성 멘토님께도 우리가 빠르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일본 증시 급락 부분,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에 피로감일 수 있고 억지 살찐 거품이 많지 않았나요? 네네. 저는 이제 그동안 일본 증시가 모래의 성을 쌓았다, 모래의 집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양적 완화 정책으로 해서 엔저를 계속 강화했지만 결론은 이제 국채가 계속 하란 바람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네네. 이 급락은 쉽게 멈추지 않고 조정을 주더라도 더 빠질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그러면 일본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사이익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도표를 보시면 네. 제가 그 일본 니케이와 한국 코스피를 비교하는 도표가 있는데 이게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일본 니케이가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며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코스피는 거래량을 실면서 이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이 급락할 때 우리 한국은 올라간다.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라와 나라 간 부분에서 특히나 근접해 있는 일본에 있었던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턴돼서 유입될 가능성을 조금씩은 긍정으로 바라보자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이 문제는 없다. 긍정으로 여러분들 너무 무서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000선 겨우겨우, 코스닥도 580선을 겨우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에너지 부분의 상승 쪽을 좀 더 기웃기웃거리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주쌤 김도영의 입장에서는 종목군들이 개별적으로 일단 내일 가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인데요. 국내 증시 흐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멘토 시작해 주시죠.
예, 금일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 특히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게 된다면요. 삼성전자를 상당 부분 좀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 여전히 3천억 이상의 매수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일단 거의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해줬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좀 네.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만 쏠렸죠? 네,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쏠렸는데요. 특히나 이 주로 매수했던 섹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수출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쪽과 그다음에 IT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환율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연계가 돼서 일단 매기가 쏠린 게 아닌가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일단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맞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상승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된다면 뱅가드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화면을 보시면 뱅가드 펀드에 대한 현황입니다. 여전히 7월 3일 날 마무리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일까지 거의 약 이제 8조 원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남은 물량은 이제 2조 원이 채 남지가 않았었는데요. 여기에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3천억 이상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1,900억 이하권역까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남아있는 상황들이지만 어느 정도 매물 소화는 좀 진행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루머도 좀 들었거든요. 뱅가드 물량 자체가 거의 블락딜이 좀 마무리가 되었고 네. 또는 그뿐만 아니라 매도 자체도 이제 거의 빠져나갈긴 빠져나갔다. 이제 뱅가드란 핑계도 대지 말아라 라는 것이 엔저 핑계 다음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확신을 좀 지어도 될까요? 예, 어느 정도는 지어도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하, 해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요. 뱅가드 펀드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순매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2월 달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 일단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뱅가드에 대한 물량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일단 이 부분들, 이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뱅가드 추정 물량으로 추정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뱅가드를 제외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5월 달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다시 전에 화면으로 보시면은요. 뱅가드 펀드 현황을 보시게 된다면 약 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7조 6천억 정도가 매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오늘까지 올해 2013년도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된다면 5조 약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뱅가드에 대한 물량은 7조 원 이상이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 따져보니까 5조 2천억 가까이만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 매물수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네.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 수급에 대한 전환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뱅가드 이제 발목 못 잡는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부분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은행주, 그 다음에 통신, 유틸리티 중에 전기, 가스 등과 같이 내수 관련된 업종들이 줄줄이 사탕, 연속성을 가지고 약세 흐름이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간발 매도 압박부를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장중에 3% 넘게 급락 부분 여기서 아랫꼬리를 살짝 달았지만 그래도 여전하게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통신업과 금융업이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세 속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과연 이 종목군들 기관의 차익 실현이 드디어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된 부분의 신호탄으로 해서 우리도 교체 타야 되는지 최명석 멘토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필두로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이 갔습니다. 네. 한국전력도 한 30-40% 수익이 나는데요. 이 주식들이 이게 한국전력 도표를 보면은 조금 요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U+가 그동안 이제 우리 그 주식 승천팀에서 큰 수익이 나왔던 종목인데 LG U+, SK텔레콤이 그동안 많은 상승하고 저는 이제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데이터를 쳤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구조가 이게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요즘 이 전문가 우리도 어쩔 때는 정신이 없어요. 어쩔 때는 종목과 돈이 통신으로 갔다가 전기로 갔다 전자로 갔다가 IT로 갔다 뭐 정신없이 돌리는데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차트 오늘 그 삼성전자 그 이쪽으로 많은 지금 돈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네.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전기, 가스, 통신은 잠깐 조정을 주는 구간이고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했던 특히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부품주는 많이 상승했고요. 다음 삼성전자나 삼성 관련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지금 최명태 멘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유틸리티 쪽 내수주의 약세 부분은 교체적인 타이밍에 전환 업종들이 발생이 됐다. 특히나 삼성그룹 쪽에 대한 다시 한번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장 뭔가 우리 속인 거 있죠? 정재 멘토. 예, 일단 속인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삼성그룹주에 분명하게 반란이 나왔거든요. 삼성그룹주에 반란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CJ그룹주가 어마어마한 차명 계좌 부분까지 완전히 확인이 됐고 오너 일가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제 확대될 준비를 하거든요. 그 속에서 눈치를 채지 못하게끔 기간발 레포트 CJ, CGV, CJ ENN 갈 수 있다는 레포트 엄청나게 나왔고요. 그거를 혹시라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었던 삼성주의 반란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요, 지금 어느 정도 이 타이밍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봤을 땐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통신주나 은행 섹터, 그다음에 유틸리티 섹터들이 많이 좀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저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겠지만 시세 흐름들은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해 동안만 본다면은 어느 정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구간들 속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는 좀 나타날 것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 섹터인 LG U+라든가 SK텔레콤 이 대표적으로 통신주들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끝내놓은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회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저성장 구간 때문에 내수 섹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습들이 맞춰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라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면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일단 은행주 구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가계부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바닥에 있는 그런 경우이고요. 근데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 주도주나 이런 부분들로는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그러면 유틸리티 부분에서 내수주, 그 다음에 특히나 은행주도 같은 가장 내수주요. 유틸리티와 은행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 쪽으로 가져가기는 조금은 어렵다. 실적 부분을 바탕에 대해서 갔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시기적인 상조 부분을 언급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 이제 교체 타이밍 가지고 가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오늘 타이밍만 보게 된다면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만약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이 실적에 대한 기반, 이 기반형으로 좀 보게 된다면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오늘 하루 종일 좀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 부분을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재현 멘토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의 반란다운 반란이었다. 실적이 가미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했었고요. CJ그룹주에 대한 위축된 부분에서 시각을 좀 더 교체하는 부분은 타이밍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맞아떨었던 절묘한 상황이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최명석 멘토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동의를 하시나요? 반의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어르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금융주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아니요, 그 삼성그룹주하고 예. CJ그룹주의 타이밍 자체도 예. 그냥 단순하게 시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삼성그룹주가 가는 것은 반란이 제대로 된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면? 저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주 도표를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주지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보험 이렇게 연기금에서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보십시오. 기관이라든가 보험, 연기금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봐도 기관,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봐도 차트가 지금 견조합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하락으로 안 보고요. 이 우리 금융 주식 보십시오. 여기 보면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금융도 좋고요. 추세가 좋기 때문에 금융주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결국은 지금 저희가 CJ그룹 그다음에 삼성그룹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최명수 멘토 같은 경우는 그 그룹주들의 실적 부분의 반란 부분보다는 금융주 쪽의 추가 상승 모멘텀을 정재훈 멘토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금융 섹터가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상조. 하지만 최명수 멘토 같은 경우 현재 기준에서는 우상향에 갈 수 있는 수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자, 두 분께 저희가 정확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의 반란 시작이 되었다. 두 분 다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근거와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부터 삼성그룹주의 반란 인정하자라는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예, 우선적으로는 오늘 2%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입니다. 뱅가드 매물에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보고서를 좀 FN 가이드에 좀 보면은요. 2분기의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IT와 자동차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일단 국내 상장사, 이 상장 기업 중에 영업이익 중에 4분의 3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거의 대부분의 실적이 이 IT와 자동차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감소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전히 수급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는 차별화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차별화요? 네네. 여기서 좀 한 가지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주도 섹터로 보게 된다면 단연 삼성전자를 꼽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삼성 SDI라든가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 쪽 그룹수들 같은 경우라면은 네네. 수익률적인 측면보다는 그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네. 좀 크게 수익은 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게임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네, 왜냐면은 여전히 이 EPS 증가치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들이 훨씬 더 탁월하거든요. 네. 그 모습들 때문에 지금 현재 상을 보게 된다면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 쪽 위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요. 삼성그룹주의 반란은 인정을 하자. 네.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하지만 수익률 게임, 수익금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좌를 불리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형주 같은 경우라면 EPS 증가치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IT 섹터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라면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이 현재 상에서는 수익률, 그다음에 수익금 이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네. 단연 돋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중소형 부품주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0% 이상의 종목군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런 종목들 찾기가 좀 워낙 어려워요. 특히나 IT 부품주는 워낙 많아졌거든요. 정재훈 멘토는 뭐 어디 가서 우리 그런 거 알려주실 거예요? 예, 지금 이 샘플러스를 오시게 되면은요, 매일 여러 멘토분들께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십니다. 투자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종목 얘기라든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 아니면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샘플러스를 찾아오시게 되면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 얘기, 이야기 보따리가 넘쳐나니까요. 항상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샘플러스에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시면요. 정재훈 멘토의 클럽 부분을 들어가셔도 있고요. 저 주생 김도윤도 거기 있으니까 저한테도 문 두드려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수 멘토님, 결국은 이 삼성그룹주의 반란 인정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좀 오픈해 주세요. 네, 이제 좀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를 좀 한 가지 하겠는데요. 가수 싸이가 한 2달 전에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를 쓸어버렸습니다. 네. 미국도 압도해버렸는데요. 어제는 또 유현진 선수가 이제 대한민국 아시아 선수 최초로 완봉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오늘은 이제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 삼성전자 갤럭시 4가 드디어 애플 그걸 눌러버렸습니다. 아이폰 5 네, 를요? 네, 누르고
미국 시장을 제패를 했어요. 물론 이제 유럽, 뭐 아시아 할 것 없이 난리가 아닙니다. 네네. 저도 지금 학생이 둘이 있는데 뭐 삼성 뭐 갤럭시 4 사달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직 안 사주셨어요? 아니 이제 3는 사줬는데 네. 3에서 4로 바꿔달라고 네.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다 이제 갤럭시 S4 출시 기대감인데 미니 이게 갤럭시 S4가 이게 또 환장을 한대요, 애들이. 네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의 완승이 아닌가. 또 이제 도표를 보시면 오늘 뭐 외국인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네. 외국인, 뭐 기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전에 그 삼성전자가 80만 원, 70만 원에서 150만 원대 가는 기간이 있었는데 네. 요즘 이제 오늘 뭐 전기, 통신 여러 가지가 하락하면서 제2의 삼성전자가 또 날이 오지 않나. 오늘 또 삼성 SDI, 뭐 삼성물산, 삼성전기가 또 강하게 치고 나오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좀 빚을 발하면서 강하게 치고 가지 않을까. 제2의 유현진 선수 싸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결국 우리 최명삼 멘토님께서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삼성그룹주들은 수급의 특징이 좀 쌍끌이 매수세 때문에 강하게 간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재 멘토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바탕대면서 가지만 삼성그룹주 가지고 매매 수익률 게임을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좀 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IT 부품주 쪽으로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CJ그룹 같은 경우는요, 급작스럽게 저희가 속보를 좀 접해드려보면요, 특검까지 발동이 되면서 좀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두 분의 의견을 주증을 하긴 하지만요, CJ그룹주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바꿔주기 위한 삼성 부분의 쪽에서 그룹주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의 실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방향성 찾기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주생 긴도형은 지금 계속해서 강력히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비추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일 내내 봄비가 내렸을 때 3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 봄비가 마지막 봄비라고 한다면 이제는 발끝 햇볕이 비뜨는 더운 여름이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계좌만 아주 더워져서 풍성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요. 오늘 장 점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 분들의 수익률 베스트 10을 한번 봐야겠죠. 오늘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수익률 베스트 10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현재 김영근 멘토의 화신 역시도 2위권에 당당하게 23.2%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와우, 정대희 멘토의 3, 4, 5위로 혼자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플렉스 4위권까지 다시 올라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네요. 네, 종목 수익률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6위권에서 10위권은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영철강이 단기 하락 부분이 나왔지만 10.6%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김영주 멘토의 주성엔진의 9.5% 상승세, 양승모 멘토가 또다시 9위와 10위권을 강하게 들어오면서 9%와 8%의 상승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변동이 상당히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1위 어떤 분이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1위를 했는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남은은 멘토의 LGU 플러스가 최근에 통신주 부분에 대해서 하락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1위를 유지하면서 34.9% 여전히 1위권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이제는 주간 상승률 한 주간의 베스트 5 누군지 화면을 통해 공개합니다. 주간 상승률은요, 5월 23일 또 5월 30일 기준이겠고요. 김영근 멘토의 화신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들어온다 11.2% 가장 특징적으로 1위 부분이고, 와, 신창한 멘토의 삼성 SDI가 제대로 흐름을 받았습니다. 8.4% 상승률이 들어오면서요, 현재 승률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단물이 점심 제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재훈 멘토 이거 뭡니까? 주간 상승률 JC 영흥철강이요, 7%와 5%가 들어오면서 6%와 12.6% 4월 거 주간 상승률 시장 흐름 제대로 읽어냈네요. 그렇다면 이제 승무프에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좀 포트들이 조금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1위와 2위의 변화는 좀 특징적으로 없다란 모습이겠고요. 정대희 멘토가 승률을 한번 채우면서 5승 1패를 3위권에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최명성 멘토가 종목이 빠져나갔죠. 수익이 나오면서 1승으로 5위권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볼까요?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분 드디어 또 사고 치나요? 다 클리어 시켜놓고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플래티넘만이 좀 마이너스권에 살짝만 들어왔는데 기다리면 간다. 이번 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BH가 신규적으로 편입되면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나무누멘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보셨지만 세 종목 모두 다 보유견을 주셨고요. 신도리코가 금일 72,000원에 신규 편입되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창한 멘트의 포트폴리오 단무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권에 있었던 포트였는데요. 와우, 세 종목보다 플러스권으로 들어온 모습. 보유견 모두 다 주셨는데요. 삼성 SDI가 5거래일 연속 상승권에 들어오면서 수익권으로 전환됐다는 거. 삼성전자 베릭 굿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어린 왕자, 똑똑한 어린 왕자입니다. 양승 모멘토 세 종목 모두 다 와, 포트 이뻐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세 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시면서 한미의 반도체가 9% 상승을 기록하네요. 네, 능력자 자칭 타칭 정대희 멘토입니다. 5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는데요. 역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5종목 모두 다 꾸준하게 들어오면서요. 비아트론 역시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겠네요. 금일 출연하신 종목 매매의 달인인 우리 이장님 최명석 멘토입니다. 5종목분에서요. 종목분들 플러스권 시장보다는 상회하는 모습들 코스닥인데요. 거의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했는데 잠시 뒤 리뷰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셜록홈즈 정재훈 멘토입니다. 포트폴리오로 보니까요. 세 종목 영웅철강 JC, 파워로직스. 오늘 파워로직스 좋은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뒤 리뷰 포인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우리 방송국에 찾아오신 두 분의 멘토를 통해서 리뷰 포인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샌가 우리 이장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정말 이 땀의 결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목도 빠르게 요체가 되고요. 매매의 달인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TJ 미디어를 위해서 우리가 그날 4시간이나 노래방 가서 정신없이 불렀죠? 네네, 아주. 제가 이장님 때문에 그날 끝나고 집에 갔어야 되는데 집에 못 가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요. TJ 미디어가 저희의 노력을 좀 가상히 여겨줬나 봐요. 다음날 상한가 그러니까요. 갔다가 좀 밀렸는데 네.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살짝 다려왔던 그 모습 속에서 TJ 미디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J 미디어는 음향기기, 노래방 기기 뭐 관련 회사인데요. 지금 뭐 동남아, 일본 난리가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TJ 미디어 음향기기가 너무 좋아서 수치에 달리는데 이 주식이 제가 추천을 해놓고 이틀 만에 상을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속으로 한 건 했다. 네네. 1등이 눈에 보인다 했는데 네. 아쉽게 그 어제 눌리고 오늘 눌렸는데 오늘 제가 전 종목 차트를 다 돌리고 왔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 개별주 특히 코스닥주는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장에 살짝 투매들도 나왔죠? 네네. 그래서 어제 한 300만 주가 거래됐는데 오늘 오늘 한 50만 주 됐는데 이건 네. 약간의 눌림목이고 TJ 미디어는 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포트가 왜 이러냐면은 지금 다른 전문가분들 너무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뭐 거의 20-30% 되는데 네. 다른 분들은 3개월 출했는데 저는 이제 2주 됐어요. 네네, 그렇죠. 빨리 좀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개별주 위주로 좀 가벼운 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인데 역시 이장님답게 이렇게 조개 개별주 종목 쪽으로 지금 씨를 딱딱딱 뿌리셔갖고 빠르게 지금 수확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네. 아마 나무 멘토께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TJ 미디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장중 분위기 때문에 조금 쉬어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 그다음에 종목으로 이제 게임아이 예, 출발해볼까요? 게임아이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 게임아이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넥슨이 자회사고 뭐 서드네트라든가 아주 좋은 종목인데 이 차트 보면요. 네. 바닥 보면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뭐 심리도 신용도도 좋고 보조 지표도 좋고 바닥에서 계속 이 세력이 관리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간다. 단 요즘 뜸을 들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10,000원까지는 가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NC소프트를 인수한 그 넥슨 자회사인데요. 네. 넥슨 돈 많은 거 아시죠? 근데 네. 그 회사가 게임아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전에 12,000원에서 약 7,000원대까지 많이 눌림을 줬고 바닥에서 현재 거래량을 이제 들고 가니까 충분히 좀 기다리면 된다. 한 1주, 2주 기다리면 충분히 10,000원까지는 가능하다 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유성 TNS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유성 TNS 이제 육상 운송 주식인데요. 이게 그 철광제 물류회사를 중심으로 포스코를 시작으로 동부제철, 현대제철 다수 그 철광회사의 물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이 주식도 완전 이제 바닥에서 최저 바닥에서
스타트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종목을 좋아하는데 이장의 캐릭터는 땅이 아닙니까? 땅을 열심히 파서 좋은 종목, 좋은 씨앗을 뿌려야 나중에 그 종목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바닥권에 잡았는데 네. 이 월봉을 보면 무시무시한 종목이다. 이 8,000원짜리가 현재 2,300원이다. 약간 네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뜨면 8,0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400% 나오면 제가 일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들고 한두 달 들고 가면 충분히 20-30%는 수익이 네네.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메커스 한번 살펴주시죠. 예, 메커스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요즘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STX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좀 끼가 있는 종목인데 지난주부터 끼를 보이고 있어요. 갈 듯 말 듯 이렇게 양봉이 보이면서 양봉 도치가 많이 나오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 좀 보시면 앞에 이 3,500원에서 한번 눌렀다가 튀는 자리거든요. 이게 매집, 응집이 다 된 건데 여기서 튀면은 약 3,000원까지 1차는 제가 2,600원을 봤는데 3,000원까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잘 지켜보시면 되고 제 종목은 거의 차트상 바닥에서 재무제표 다 좋고요. 3년 연속 매출 양호하고 영업이익 양호하고 유볼도 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메커스도 좀 들어가시면 되고요. 광명전기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이거 히트주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메리츠와종 한 8%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메리츠와저도 내부 직원이 안 좋은 일을 해서 제가 한 8% 수익 내고 바로 바꿨는데 광명전기가 보시면 이제 차트를 공부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좀 끼를 발산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예,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인데 현재 재룡전기 재론 산업이 한 더블 정도 날아가고 있고요. 이게 곧 날아가려고 이제 날아갈 자리에서 네. 딱 대비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용도 좋고 재무제표 다 양호하고요. 날아가기 직전이니까 이 종목을 살짝 잡아놓으면은 1차 한 2,900에서 3,000원까지 가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좀 장만 좀 괜찮고 코스닥 장만 좀 살려준다면 네. 살아난다면 제 종목은 5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항상 남은혜 대표께서 긴장하셔야 된다. 아니 네. 도대체 이장님 날아가면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더블은 날아가겠죠. 상한가 5개는 날아가겠죠. 안 돼요. 그런 발언들은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기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발언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했겠고요. 네. 그런데 최명세 대표님 그 종목의 흐름을 좀 보니까요. 네. 개별주 쪽에 매매 트레이딩 좀 빠르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최명수는 어디서 만나봐야 이거를 바로 문자 서비스라든가 라이브를 통해서 빨리 헤쳐볼 수 있겠죠? 예, 저희 센TV 들어오시고요. 저는 저희 서울경제 방송에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 연락이 닿는 대로 저는 문자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장중 방송보다는 이제 직장인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을 통해서 좀 편하게 바닥권에서 좋은 정보를 추천해드리면 네. 한 2, 3주 정도 들어가시면 거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경제 TV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부분의 직원이 데이터베이스에 유출 혐의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면서 문자 서비스에서 이익 실현을 좀 빨라 나오시는 거다. 네. 그렇죠? 그래요. 역시 개별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이장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승자의 셜록 홈즈 이분 우리나라 증시의 셜록 홈즈인데 추리 잘 내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한 주 뒤에 영흥철강 잘 보자라고 했어요. 방끝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요즘 정대훈 멘토 작두 타세요 혹시? 작두 타는 법은 모릅니다. 아파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지난번 정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상승 제대로 부응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예, 일단 상승을 시도가 나올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네. 거드름도 아니고 이 믿음 충만한 거에 신뢰도도 엄청 쌓이는데 그러면 영흥철강부터 포트폴리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영흥철강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흥철강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들어서면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요. 턴어라운드 그리고 IFRS 즉 우량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포인트로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흥철강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폭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영흥철강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네. 작년 같은 경우 되면 영업이익 10억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허. 그러나 그러나 연결을 딱 보시게 된다면 네. 37억의 흑자였었습니다. 일단 자회사의 실적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13년 예상 실적을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약 140억 정도가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약 200% 이상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단기 순이익 마찬가지로 100% 이상 증가가 한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시기 전에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금일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일부 좀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단기 차익 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네. 월봉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제 한 차례 큰 상승을 한 이후에 눌림목을 확인을 하고 재차 이제 발산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을 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지금 최근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약 2,100원대와 2,200원 이 자리대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디의 목표치가 좀 찼습니다. 마디의 목표치가 찬 이후에는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이 바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고 단기 평선 그리고 추세 꼿꼿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이고요. 만약에 매수 포인트,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들인데요. 매수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내일 한 차례 눌러주는 흐름들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변함없이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종목으로 영흥철강 얘기해 주셨는데요. 참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종목 같은 건 좀 아쉬움이 살짝 나왔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하는데요. JC 한번 살펴주시죠. 예, JC. 참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을 하면서 말을 잘 많이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JC.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바닥권역에 있는데요. 네. 용트림은 사실 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JC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모바일 게임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났었습니다. J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재 이 JC 같은 경우 차기작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게임들이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좀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넥슨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넥슨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주주의 현황을 보시게 된다면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 외 6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넥슨 코리아가 14%가 넘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넥슨과 JC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요.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간헐적으로 좀 매수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눌림목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한 차례 많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매물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매물대를 좀 보시게 된다면 색깔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환한 색으로 좀 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매물대를 보시게 된다면 가장 크게 형성돼 있던 매물대를 이미 지지를 해주고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매물대는 약 19,000원에서 2만원 부근인들인데요. 이 매물 소화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를 매물 소화가 끝나게 된다면 나머지는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다,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에는 수월하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장기적으로 21선, 그리고 61선, 121선 정배열로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241선 하나만 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바로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이 구간들에서는 손바뀜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큰 폭으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하락을 했다면 누군가는 다 던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이상의 회복을 해줬다는 건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만원 초반권역에서 지금 매물 수화를 해주고 있는 과정들이지만 만약에 이 매물 수화를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상승 N자형의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이면요. 어느 정도 가격대부터 신규적으로 만약에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 시청자분들 어느 가격대부터 좀 사모아 볼까요? 일단 2만원 이하 권역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네. 19,800원에서 19,000원 정도 사이라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 있는 한 분기 정도의 30% 혹은 40%의 수익을 원한다면 이런 종목군들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역시 이 종목 역시도 윗꼬리 부분이 살짝 좀 달리는 것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4% 이상의 오늘 강한 상승세를 가졌습니다. 파워로직스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주시죠. 예, 파워로직스가 세 번째 포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입니다. 이 턴어라운드인데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신사업적인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파워로직스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대부분의 배터리 보호회로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포커스로 좀 맞춰보게 된다면 경쟁사를 보게 된다면 넥스콘테크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넥스콘테크가 현재 파워로직스에 밀려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로직스가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 사업을 지금 뛰어들었는데요. 네. 그동안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고화소에 대한 카메라 모듈의 수율이 그렇게 썩 안 좋았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다라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먼저 알고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라면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먼저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많이 빠져있는 구간들에서 매물이 많은 구간들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느냐? 충분히 이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 이상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이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멘토, 네. 포트폴리오에 되게 자신감 있으신가 봐요. 예,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네. 일단은 믿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 종목군들이나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네. 일단 실적 제가 눈을 보고 그리고 분석을 해서 확신이 드는 종목군들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믿고 포트로 담으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재현 멘토님, 네. 살짝 졸렸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막에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멘토분들의 포트만 이렇게 좋아지고 시청자분들의 포트는 좋아지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트를 잘 따라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저희 샘플러스 통해서 우리 멘토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경쟁사보다 더 신의성실 원칙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 수익률만큼 올라가려면 지금 채널 고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의 승천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역시 정재훈 멘토 셜록 홈즈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허, 많이 보았던 종목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인터파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게임아이, TJ미디어를 비롯한 정재훈 멘토의 인터파크, 영웅철강 등과 같이 보유한 종목들 또는 신규 편입 여부 궁금하신 분들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말도 많고 탈이 많았었지만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카페 사업 부분도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중국발의 사업 확장 부분도 가져오고 있는데요. 셜록 홈즈와 함께 오늘 조금 인터파크는 살짝 하락했어요. 하지만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 어떤 이야기를 주실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씩 왜 매력적인지 포트에 들어온지 살펴볼까요? 벌써 다 말씀하셨어요. 아이마켓 코리아 이 부분들 좀 이외에 좀 다른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제가 방송을 너무 앞서갔나요? 아닙니다. 거의 숨겨진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아, 네. 그쵸? 2013년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네. 턴어라운드입니다. 이 턴어라운드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 우량한 자회사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아이마켓 코리아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부터 지분법 평가이익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라면 삼성그룹의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을 담보를 좀 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 양호하게 수주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터파크의 성장 전략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쇼핑, 그 다음에 도서, 공연이나 티켓, 여행 이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위 랭크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쇼핑몰 4위, 그 다음에 온라인 시장, 도서 시장 2위, 그 다음에 공연과 티켓 부분들 판매 1위의 마켓쉐어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행 마찬가지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요. 인터파크의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부분들은 안 좋은 부분들의 사업까지도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서서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자의 폭을 줄이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분들이 포인트다라고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적자였던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들이 적자 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바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큰 포인트다라고 좀 맞추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른 부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부분들입니다. 여행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해외 항공 비중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축소가 되고 다른 부분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해외 항공은 마진이 많이 안 남습니다. 마진이 안 남는 부분들인데 이게 줄어든다라는 건 되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여행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즉 마진이 적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줄어드는 대신에 마진폭이 큰 사업 쪽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크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네. 성장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적자 기업들이 하나씩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에 따른 성장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요. 성장 실적 기세전이 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화면을 통해 체크해봐야 될 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좋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타 여행 쪽이라든가 온라인 사업, 티켓, 공연 이 부분들 사업체 자체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 지금 현재 도서 쪽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항상 매출 부분이 좀 줄어들었었는데요. 올해는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자를 기록을 했던 이 사업부가 그래도 적자폭을 축소를 하고 매출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영업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들, 즉 이익에 대한 개선폭이 큰 부분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재훈 멘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니까 인터파크 진짜 이만큼 매력이 되고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저도 내일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통해서 가격,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매도했어요. 오늘 128주 매도가 나왔고요. 네. 기관 쪽에서는 총 4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 거의 13만 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와줬거든요. 외국인 장기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장기 포지션을 끌고 간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이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보유 수량과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물량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검정색 선,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 같은 경우라면 쌍끌이 그냥 끌어 모으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으니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의 흐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게 된다면 매물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물대가 상당히 겹겹이 쌓여있던 이 부분들의 매물 소화를 충분히 한 이후에 지금은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고요. 또한 부분들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 값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목표치는 11,000원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일봉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서 짧게 보게 된다면 6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 포인트로는 8,6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9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재훈 멘토의 인터파크까지 지금 매매 포인트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요, 최명석 멘토, 정재훈 멘토 사실 인터파크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자신 있게 강점만 좀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은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진짜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종목 같은데 네. 저도 솔직히 뭐 돈 있으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저라든가 우리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홈쇼핑하면 GS 홈쇼핑하면 GS 홈쇼핑, 또 CJ 오쇼핑, 그다음에 롯데쇼핑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1등을 달리는 이게 대기업 쇼핑류가 많은데 왜 중소기업 같은 왜 인터파크를 골랐는지 한번 좀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 홈쇼핑 대형 섹터 GS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요. 실적의 증가폭이 일단은 작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지금 현재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쪽보다는 실적이 좋겠죠. 100% 이상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사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양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시장 점유율 또한 마찬가지로 상위권, 선두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자가 났던 기업들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대형주 쪽에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매력 있는 중소형주라는 최영석 멘토의 의견에서 우리 정재현 멘토는 중소형 쇼핑몰이 오히려 더 강점이다라고 해석을 해줬거든요. 근데 답변이 별로 시원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최영석 멘토. 예, 근데 글쎄 이제 노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봐서라도 제가 좀 이제 봐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형주 쪽에 그림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최명수 멘토 의견에서 조금은 시원하게 답은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내일의 공략주, 내일의 승천주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친절한 주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정재훈 멘토 셜록홈즈죠. 인터파크겠고요. 매수가 8,6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적용해서 진입을 시도합니다. 목표가 11,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7,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볼까요? 최명석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 모두 다 특히 TJ미디어 제대로 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현재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특히나 최명석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시는 분들은 즉흥적으로 시장의 생방송에서 참여를 못하실 경우에는 샘플러스를 통해서 SMS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3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강하게 주셨고요. 또한 인터파크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신없이 지금 많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려올 때일수록 다시 한번 잘 마무리를 지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콕콕 찍어서 수익을 내는 쪽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오늘 목요일 방송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분명하게 살펴보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10분 54초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막 개장을 좀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모습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역시 현대선물의 신근철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근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도 이제 출발이 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 그리고 어떠한 지표를 살펴봐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뉴욕과 유럽 쪽 모두 지금 10분 전 발표된 주택 지표 이후 지금 모든 상황이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원고를 쓴 것과 다르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뉴욕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국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따라서 증시 하락과 국채 수익률 상승에 이어 금일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전일 큰 폭의 하락에 따른 조정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금일 또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발표됐지만 GDP는 예상과 비슷하게 발표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증시와 채권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서 이틀 연속 금쪽으로 매수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바로 전 미국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발표되면서 증시 상승폭이 지금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 이후 상승폭을 얼마나 키울지 새벽에도 이제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연구원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QE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집행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급락 나오는 여파를 만드니까 지금 주택 지표가 이제는 매크로 지표가 부정으로 나와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참 상황 그 상황. 어이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결국 매크로 경제 지표 부정 나오기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어제 급락에 대한 보상 심리일까요?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떠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유럽은 이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유럽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일 하락분에 대한 반등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택지표 악화 소식에 지금 상승폭을 같이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화는 이틀 연속 달러에 지금 강세를 나타내면서 1.30미까지 바짝 따라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유럽 또한 최근 급상승 이후 지금 나타난 조정 장세 안에서 지금 미국 주택지표 결과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초반에 낙폭 부분을 많이 하면서 상승 부분에 미국발 커플링 현상을 좀 가져가고 있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간 시장 상당히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요.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체크해 주시죠. 네, 야간 코스피는 지금 전일에 이어서 타 대륙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 범위 안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간 종가 대비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며 기존에는 지금 외국인과 개인에서 모두 순매수세가 나타났지만 갑자기 그 상황이 변동되면서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야간 선물들 일단 소폭이나마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내일 금요일장이니까 방긋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의 상승을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이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전략 기대해도 되는지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 지금 내일장 기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내일 사실 종목 장세 나올 것 같거든요. 기대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늘면서 코스피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장주격인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전기가 상승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좀 오늘 좀 코스닥 좀 밀렸지만 또 이렇게 회의에서 좀 상승하고 있고 그 자신 있게 가면 됩니다. 지금 뭐 일본은 하락할지라도 우리 한국장은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내일 같은 경우에 대형주 장세 쪽에서 삼성그룹주 가기 때문에 우상향 쪽으로 다양하게 가자. 특히나 내일 그러면요. 양봉 추격 매수 따라가도 될까요? 되도록이면 바닥권에 내일 좀 금요일인데 네. 되도록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일부 종가 매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종가 매수. 일부 종가 매수해보자. 오전, 오후 부근에 좀 흐름을 파악하자라는 의견이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내일장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일단 뭐 기대는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환율 부분과 삼성전자 차별화의 흐름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상승을 해도 2020에서 2030포인트가 된다면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인 그 추격 매수는 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내일 코스닥 시장이 밀리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부품 섹터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선택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선정을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신용 비중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바텀업 방식의 종목 선정 짧게만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바텀업 방식은요. 수급이 먼저 좋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업종과 시황을 파악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훑고 올라가는 전략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종목 선정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용 비율도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내일 했는데요. 어떻게 체크해요? 예, 일단 그 HTS 화면에 보시면요. 신용 비율이 있습니다. 신용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면 매도의 물량이 압박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6% 이내 이상 있는 종목군들은 좀 자제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개별 코스닥 장세 종목군들 중에서 신용비율이 6% 이상인 종목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분 정말 정신없이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밤도 역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사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의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가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방송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 11시 30분에 일단 내일장 시초가에 대한 공략주를 대공개를 해드립니다. 야한밤의 증시 토크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니까요. 매매가 힘드신 분들, 투자가 힘드신 분들은 모두 오셔가지고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터먹 방식의 종목 선정하는 거 알려주실 거죠? 예,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신용 6% 넘는 것도 알려주실 거죠? 당근이죠. 네,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잠시 뒤 종목 끝나자마자, 방송 끝나자마자 진행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다시 한번 저희 주식 승천 멘토분들이 강연회를 시작합니다. 남은우 멘토와 김용준 멘토가요. 부산 강연회를 시작하는데요.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면역의 러닝스퀘어 3층이겠고요. 문의 전화 1577-7451로 사전 예약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좌석이 이제 한 3석밖에 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힌트 드렸어요. 드디어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던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매 동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세요? 증시만큼이나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들 앞에 누구 있습니까? 저 있죠, 저. 네, 우회하지 마시고요. 저축생 김도영도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